자, 여러분들 다시 몇 페이지죠? 13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화의 수입. 자, 수입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 가격과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 가격이라는 건 뭘까요? 그 물건값을 말하겠죠. 예, 그 관세의 과세 가격과 관세가 포함돼요. 개별 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및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게 지금 수입재화의 과세표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과세표준 안에는 이러한 모든 세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포함돼야 된다고 그랬죠? 이런 세금들이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된다. 그렇다면 수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까지 모두 뭐가 돼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요 밑에 게 뭐냐? 외국 통화로 대가를 받았어요. 달러로. 예, 그런데 우리가 달러로 받았을 때는 그 어느 기준의 환율을 적용하는 걸 잘 보세요. 과세표준 금액을요. 미리 받아가지고 환가한 경우에는요. 여기서 미리 받는 건 공급 시기 전에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출의 경우에 공급 시기 우리 배웠죠? 선적일이 공급 시기예요. 그렇죠? 근데 선적하기 전에 달러로 미리 선분을 받아요. 선수금 받아가지고 한국 돈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그 바꾼 금액이 과세표준이 돼요. 며칠 날 바꿨던 따질 것 없어요. 예, 환가한 금액 그게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런데 선불로 받은 게 아니라 후불로 외상으로 받았다든가 이런 거. 자, 공급 시기 이후에 공급 시기가 언제예요? 선적일이죠. 선적하고 나서 외국 통화나 그 밖에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자, 미리 선불로 받았는데 외국 통화로 가지고 있었거나 선적일 이전에 받았지만 그걸 환가하지 않고 외국 통화로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돈 자체를 공급 시기 이후에, 즉 선적일 이후에 받았다면은 어느 날짜 환율을 적용하느냐면요. 이게 공급 시기가 언제예요? 선적일입니다. 선적일 환율로 환가해가지고 과세표준 신고해야 돼요. 자, 우리가 수출에 이건 수출 얘기 아니야? 지금 수출. 이건 수입이고. 근데 왜 재화의 수입? 네, 요거 좀 여러분 여기까지만 수입이고요. 여기는 수출이에요, 수출. 좀 표를 두 개로 해야 되는데 잘못 해놨어요. 네, 외국 통화로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수입했는데 뭘 받을 게 있어요. 수출이야 받지, 그죠? 네, 수출에 대한 얘기예요. 수입은 그 위에 거예요. 수입은 그 위에 거. 자, 수출에서 우리가 과세표준이라는 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수출도 영세율이지만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돼요. 과세표준을. 근데 그 신고할 때 자,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미리 공급 시기 이전에, 여기서 공급 시기는 선적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적하기 전에 달러를 받아가지고 한국 돈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그 금액으로 신고하면 돼요. 그렇지 않았어요. 미리 받았지만 외국 통화로 가지고 있었어. 언제까지? 선적일까지. 아니면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걸 나중에 받았어. 그러면 무조건 공급 시기의 기준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된다. 공급 시기가 언제라고요? 선적일. 네, 아시겠죠? 요 기준 알아두세요. 네. 자, 그래서 과세표준에 대한 정리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매출 세액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냥 세율 곱하면 돼요.
과세 표준에다 세율 곱하면 돼요. 네. 자, 그래서 그 양식을 제가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는 이 프로그램을 매일매일 실행을 할 텐데, 네. 양식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는 양식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번 신고한다고 볼까요? 자,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인쇄되는 것은 또 좀 약간 다르고, 이제 인쇄하기 전에 여기 나타나는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해서 여태까지 얘기했냐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과세 표준. 이 과세 표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이곳에 다 작성이 될 거예요. 이곳에. 자, 근데 지금 현재 이회 사건은 세금계산서 발급한 과세 표준만 4억 5,351만 8,818원이래요. 그러면 거기다 세율이 몇 퍼센트예요? 100분의 10. 100분의 10. 10%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정확히 10%죠? 매출세액 얼마라고요? 4,535만 8,181원이다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지금 과세 표준, 여기 과세 표준, 여기 금액이 과세 표준이에요. 이 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매출세액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책으로 한번 가보면 거기에다가 애정신고 때 누락한 과세 표준을 더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는 제가 날짜를 애정신고로 넣었어요. 그냥. 근데 만약에 확정신고라면 4월부터 6월이면 일기 확정이겠죠. 그렇다면 애정신고 때는 이게 없어. 네. 애정신고 누락분이 애정신고 때는 애정신고 누락분이 없어요. 지금 여기 날짜를 보면 애정신고예요. 근데 여기를 4월부터 6월로 넣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월부터 6월로. 그렇다면 애정신고 누락분이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애정신고가 언제 거예요? 1월부터 3월. 1월부터 3월의 과세표준 중에서 빼먹은 거. 그 빼먹은 거 확정신고할 때 여기다 넣어서 신고해야 돼요. 확정신고할 때. 네. 그거죠. 이 책에 지금 이 부분이. 네. 애정신고 누락분 더해서 대손세액은 빼준다 이거예요. 대손세. 근데 앞에가 더하기도 있고 빼기도 있네. 더하기도 있고 빼기도 있어요. 자, 대손세액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손금은 안 빼주지만 국가가 그렇게 인색하진 않아요. 세금은 빼줘요. 여기 과세표준 나는 뭐예요? 회색으로 딱 메꿔져 있죠? 입력 아예 못해. 여기는 입력해라 이거예요. 대손세액이 뭐예요? 자, 100만원어치 상품을 팔았으면 세금이 10만원 붙어요. 그러면 110만원입니다. 그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근데 거래처가 망했어. 그 110만원 못 받았어요. 그러면 100만원은 물건값이에요. 100만원 물건값 내가 손해보면 돼요. 예, 내가 잘 모르고 잘못 팔았으니까. 그런데 10만원은 뭡니까? 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세금을 돈도 안 받고 국가에서 세금을 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못 받았는데. 그건 빼줘야 되겠죠, 정부가. 그래서 대손세액을 빼라. 여기서 빼라. 예. 여기서 마이너스로 나타나요. 매출세액에서 못 받은 돈은 마이너스 얼마, 세금 못 받은 거 얼마나 안 돼요. 신고해서 빼고 신고할 수 있어요. 매출세액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납부할 세금이 줄어드는 거니까. 네, 그래서 대손세액은 빼줍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책에 보면 대손세액 가감이라고 되어 있었죠. 가는 뭐예요? 더한다. 감은 뭡니까? 뺀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대손세액을 빼준다는 경우는 지금 이해를 했는데 다시 더한다는 건 뭘까요? 받았어요. 제가 옛날에 대손충당금 설명할 때 회사가 망했는데 그 회사는 망했지만 그 사장님이 돌아가신 건 아니겠죠. 그 사장님이 아직 사업을 더 해보려는 의지가 있어.
그러면은 몇 년간 다시 준비해서 사업을 다시 일으키죠. 그러면 자기가 했던 사업을 계속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옛날에 거래했던 거래처를 찾아다니면서 100만 원 제가 그때 떼어 먹었는데, 예? 우리가 어려워서 다시 거래 시작하겠습니다. 100만 원 주고 거래 시작하면 되죠? 그때 외상을 받았네? 그러면 대손세액 공제 받았던 거 다시 여기다 넣어야죠. 그래서 플러스도 나올 수 있다. 예. 그래서 대손세액 가감은요, 못 받은 거는 여기서 공제해 줄 테니까 빼고 신고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받았으면 여기다 플러스해서 세금 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가감. 더해 줄 수도 있다. 그것이 뭐다?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매출세액이 계산된다. 그래서 매출세액이 여기에 있는, 여기 이제 합계, 요게 매출세액이에요. 요 합계. 요게.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는 다른 사항이 전혀 없으니까 여기 있는 금액이 여기서는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여기 합계 9번에 있는 가가 이게 매출세액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출세액의 구조는 간단하죠. 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매출세액의 결정. 매출세액의 계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율이 0%짜리도 있네? 그건 어디에 기록을 해요? 수출품은 여기다가. 영세. 과세. 과세는 국내에 파는 거. 영세는 수출한 거. 수출한 것이 두 줄로 나눠져 있죠.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는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국내 업체끼리 수출품을 거래한 거. 수출품 임가공 같은 거. 그 다음에 밑에 한 줄이 더 있죠. 6번. 여기 있는 수출은 외국에다가 직접 수출한 거.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가 없어요. 외국에 무슨 회사에 수출할 거야. 근데 그 회사에서 우리나라 세금계산서를 받을 리도 없죠. 예. 그때 수출할 때는 세금계산서 같은 걸 챙기는 게 아니라 그 선적 증명서라든가 수출 관련 서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타는 직접 수출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과세 표준에는 영세율도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과세 표준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영세율은 뭐예요? 여기 세금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0분의 0이죠. 100분의 0. 그러니까 세금이 원래 없어요. 여기 이 과세 표준만 신고하는 거예요. 영세율은 세금이 없다고 해서 신고 안 하면 안 돼요. 신고하는 거다. 과세 표준의 신고 대상이다. 그래서 여기 0%도 있는 겁니다. 자, 애정신고 누락부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애정신고 누락부는 확정신고 때 같이 합쳐서 신고하면 된다. 가산세는 좀 내야 돼요. 제때 세금을 못 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손세액 공제 방금 말씀드렸죠. 자, 내용을 읽어보면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이 공급받은 자의 파산이나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이거 빼준다 이 말이에요.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세액 공제 요건이 확정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손세액은 최대 언제까지 해줘요? 5년 전 것까지만 해주겠다 이거예요. 10년 된 거 이거 안 돼. 6년 된 거 안 해줘요.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는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한해서만 해주기 때문에 이게 5년이 경과한 날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라고 보면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5년 전 것까지만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5년 전 것까지만. 옛날에 7년 전에 내가 외상 매출했던 거 대손이 있었어. 그거 지금 내가 대손세액 공제 신청한다. 그건 안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 공식은 뭐냐면은 대손금을 가지고 대손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자, 아까 이렇게 대입해서 여러분이 계산해 보면 돼.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고 세액이 10만 원일 때 대손금액은 얼마가 돼요? 110만 원이죠. 세금 포함한 게 대손금이니까 받아야 될 돈이니까. 그러면 110만 원 중에서 세금 대손세액이 얼마일까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암산으로 그냥 계산이 되죠. 무조건 1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숫자가 이렇게 110 이렇게 딱 떨어지면 금방 대손세액은 10만 원이다. 누구든지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119만 8,280원 뭐 이렇게 나오면 대손세액이 얼마인지 계산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공식을 이렇게 알아둬야 돼. 그래서 대손금에다가 곱하기 무엇을 해요? 10을 하고 나누기 110을 하면 대손세액이 항상 나와요. 어떤 숫자든 간에. 그러면 여기 얼마가 나오겠어요? 10만 원 나오게 돼 있어요. 110만 원에다 10을 곱한 다음에 115로 나눠보면 10만 원이 나옵니다. 110만 원 곱하기 10 나누기 110. 10만 원 딱 나오죠? 그래서 대손금이 얼마다? 대손세액이 얼마일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대손금액 곱하기 10 나누기 110 해주면 대손세액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계산하라고 문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냥 참고로 알아두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면 돼요. 왜냐면 이거 몰라도 그때 팔았던 세금계산서 보면 다 아는 거니까. 예. 이것까지 계산하라는 문제는 안 내고 있어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좀 중요해요. 이론 문제에서. 이 대손세액 공제는 1년에 2번만 해요. 4번 다 해주질 않아. 예, 1년에 2번. 언제 해준다? 확정신고 때만 한다. 대손세액 공제는 확정신고 때만 해달라. 애정신고 때는 그런 거 해주지 마. 예. 신청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는 확정신고니까 1년에 2번이 있죠? 예, 1년에 2번만 한다. 확정신고 때만 한다. 요것만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매출세액의 산출 근거는 이거니까 이제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 이제 우리가 실무할 때 계속 여기 들락날락 할 거예요. 예,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뭐 내일부터 당장 들락날락은 안 하지만 이제 그 세금계산서 관련된 자료 전표 입력하고 나서는 여기가 신고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때 이거 계속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매입세액을 알아보자. 이거 매입세액.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매입세액. 매입세액은 어떤 구조를 가졌느냐. 그래서 자세한 거는 뒤에 실무할 때 하겠지만 개략적으로 매입세액의 구조를 보면 이런 구조를 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좀 많아 보이죠? 매출보다. 예. 그런데 이거 굵은 것만 여러분이 신경을 좀 쓰면 되겠어요. 네. 자, 매입세액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받고 매입한 거라. 네. 그 다음에 애정신고 누락분도 이거 더해야지.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매출자가 안 해줘. 안 해주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버려요. 매입자가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느냐? 세무서에 신고하면 해줘요. 예. 왜냐면 세금계산서를 판매한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연락을 해도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안 보내주네? 근데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 며칠 안 남았어요. 그건 손해를 누가 봐요? 매입자가 손해를 봐요. 왜냐? 매입자는 10% 공제를 받아야 돼. 매출자는 자기가 매출세액 안 집어넣으니까 자기는 이익이지. 근데 매입자는 손해잖아요. 그거 공제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매입자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가지고 거래 사실을 진술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매출자가 지금 세금계산서를 안 보내줘서 우리는 지금 신고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매입자 당신이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가지고 그럼 신고해라라고 승인을 내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다 세금계산서 건이고 이 밑에 건은 뭐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예. 세금계산서로만 우리가 매입을 하나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렇게도 매입하죠? 그래서 여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한 것들 이런 거 공제 받아요.
여기까지는 쉬워. 여기까지는 쉬운데 의제 매입세 여기서부터 좀 설명이 좀 필요해. 의제 매입세 앞에서 약간 언젠가 한번 나온 것 같아요. 의제 매입세 기억나세요? 의제 매입세 언젠가 한번 나왔는데 의제 매입세 뒤에 가서 어차피 한번 설명하는데 미리 나왔기 때문에 설명합니다 그랬는데 의제 매입세 혹시 기억나세요? 의제 매입세 의제 매입세 기억나시는 거 들은 것 같은데 안 나? 전부 안 나요.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안 했나 보네. 한 사람 정도는 이 얘기 나. 의제 매입세 식당 뭐 이런 얘기 안 했나? 안 했나 보네. 그러면. 미안합니다. 그러면 자 의제 매입세 내일 설명을 할게요. 의제 매입세. 네. 이건 위에 거는 뭐 간단하고. 자 그래서 오늘 난 부가가치세 이론이 끝날 줄 알았는데 네, 이제 매입세 가고 뒤에 몇 장 남았나 보세요. 세금 계산서하고 영수증하고 몇 페이지 남았어요? 3페이지 남았죠? 예,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 3페이지 남았습니다. 3페이지. 그리고 이제 뒤에서 문제 좀 풀고 그러면 이론이 정말 끝나는 거예요. 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